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을 겪는 한랭 질환자의 수가 11%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1.3도였는데요. 예년과 비교하면 0.7도 높았고 눈을 포함한 강수량은 7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파 기세가 꺾이면서 한랭 질환자의 수는 최근 5년 평균보다 11.1% 감소한 404명을 기록했습니다. 해관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 환자로서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병원마다 내역도 제각각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책정 현황을 보면 최저 금액이 5,000원, 최고 금액은 50만 원으로 병원에 따라 금액이 100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이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진료비 공개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 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접종료 등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것들인데요.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들뜬 기분과 우울한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장애, 조울증. 최근 조울증 환자 수가 연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7만 1천여 명에서 2017년 8만 6천여 명으로 21%, 연평균 4.9% 늘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가 연평균 12.2% 증가해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측은 노년기에는 지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조울증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은 덧붙였습니다. 40대 초반에 폐경을 겪는 여성은 50대 중반을 넘어 폐경을 맞는 여성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5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폐경 여성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폐경 연령과 당뇨병의 상관성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40에서 44세 비교적 이른 시기에 폐경을 겪은 여성은 56세 이후 폐경을 맞은 여성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4.9배 높았습니다.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2.8배 더 컸습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조기 폐경과 이른 폐경은 골다공증, 심내혈관 질환 등과 연관될 수 있다며 폐경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며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의료기기 설비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신 의료장비 시연과 수출 상담, 전문 컨퍼런스 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면서 의료기술 발전상을 담아냈습니다. 한국 ENS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35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천여 개 제조업체가 참여해 첨단 의료기기와 정보 시스템, 헬스케어 장비 등 3만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주요 영상진단 장비 소개는 물론 인공관절, 보행 보조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기기 시연과 함께 의료 분야 3D 프린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열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170여회에 걸친 의료 전문 컨퍼런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상담회, 정부 포상시상식 등 부대 행사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 자주 걸리는 암, 위암과 폐암, 대장암, 간암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위암을 비롯한 폐암, 대장암의 발생률은 역시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암을 제치고 발생률 4위에 오른 암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 암 환자 수는 2006년 4,500여 명에서 2016년 11,000여 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립선 암 사망자 수는 약 2,000명, 2040년에는 3배 이상인 약 7,000명이 이 전립선 암으로 사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조기 검진을 통해 발견한 전립선 암의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보면 100%를 기록한 갑상선 암에 이어 전립선 암이 93%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34%인 간암과 27%에 그친 폐암, 11% 수준의 췌장암 등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성별과 나이가 동일한 일반인 대비 암 환자의 5년 뒤 생존 비율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전립선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다른 암들보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해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전이 되면 상대 생존율은 40%대로 떨어집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립선이고요. 상방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종양이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임상적 병기일 때 T1 병기라고 그래가지고 일기 전립선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 부위가 전립선 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전립선 내부에만 국한적으로 있고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는, 바깥쪽으로 침범이 되어 있지 않는 암을 T2 병기, 2기 전립선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보시다시피 전립선의 가장자리인 이 피막 바깥쪽으로 이 종양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암인 경우를 T병기 3기인 전립선 암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종양을 형성하고 있고 상방에 있는 방광까지 침륜한 경우에 T병기로 따지면 4기 전립선 암으로 그렇게 우리가 임상적 병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액의 액체 성분을 만들어 분비하는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이 걸리는 병이죠. 50대 이후부터 발병 빈도가 늘어나는 전립선 암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최근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증식이 일어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 전립선이 이제 어떠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계속적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제 같은 여러 가지 뭐 연관되어 있는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더불어 지방 섭취량이 많은 식생활의 서구화도 발병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신체에서 대사작용을 거친 지방 산물이 전립선 조직에 축적되면서 이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호두 모양처럼 생긴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광에 채워진 소변이 전립선 가운데를 통과하는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전립선 주변으로 암 침투나 전이가 없다면, 다시 말해 암 조직이 전립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대개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연결하는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물론
이 전립선을 없애면 불편이 따릅니다. 전립선은 소변을 내보낼 때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없으니 수술 뒤엔 요실금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성기능, 그러니까 발기를 유지하는 신경 다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절제술에 로봇 수술 등이 적용되면서 신경을 보존해 후유증을 최소화한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립선 밖으로 전이만 없으면 절제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국소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전이가 된 상황이라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전이가 있으면 완치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신치료, 다른 암종에서와 똑같이 항암 약물 요법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요법,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 그걸 시행함으로써 일단은 사기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고요. 물론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고 대개 한 1년 반이라든지 한 2년 정도 되면 이 호르몬 치료,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에 내성이 생기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이내 암 조직이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지 소변이 급하게 나오려 하는 배뇨곤란 증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소변이 막히거나 때론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다른 장기와 뼈로 전이가 일어나고 척추 압박 골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전립선암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격적이고 악성도가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 검사로는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혈액 채취로 간단하게 전립선암 여부를 가릴 수 있어 널리 쓰입니다. 젊은이들은 50대 이상, 또 가족력이 있다면 40대 때부터 매년 이 PSA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함량이 많은 육류 섭취를 자제하고 과일, 채소를 자주 먹거나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라는 말이 있죠. 따가운 봄볕에 우리 피부가 공격받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피부의 적,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인데요.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까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가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품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판 제품에는 UVB와 UVA 차단 효과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UVB 차단 효과는 숫자로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제품을 바른 피부가 화상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필요한 자외선 노출량을 몇 배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수치인데요. 가령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피부에 30분 햇볕을 쬐인 후 다음날 홍반이 발생한 사람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니 5시간 쬐인 후에야 홍반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면 자외선 차단제가 30분에서 5시간까지 10배의 시간 동안 홍반 반응 없이 자외선을 더 쪼일 수 있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10인 거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해수욕장에 있다고 가정하면 홍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 20이면 되는데요. 필요한 양을 충분히 바르지 못하거나 물에 씻겨나가는 걸 고려하면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UVA 차단 효과는 숫자 대신 플러스, 더블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피부가 UVA로 검게 변하는 걸 얼마나 잘 예방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 50 이상이면서
트리플 플러스로 적힌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가능한 많은 양을 바르고 운동 후 땀이나 수영 후 물에 씻겨 나가는 상황이라면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습관적으로 바르는 게 좋은데요. 부모들은 자녀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는 자외선 차단제는 휴가 때나 운동하는 날에만 바르는 게 아니다. 우리 피부가 받는 자외선의 양은 출퇴근 및 외출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게 훨씬 많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자외선 A는 우리 피부에 도달하며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 A는 온다. 요즘은 웬만한 여성용 화장품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길 권한다며 피부 노화는 햇빛만 피하면 80~90%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파릇파릇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봄철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봄철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졸음 운전에 기인합니다. 추운 겨울에 익숙해진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일명 춘곤증이라 불리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창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정화하고 장거리 운행 시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건강한 봄철 나기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푸기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